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은 순간이다. 이 책의 저자는 김성근 님이신데요. 야구 감독이십니다.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80대의 나이에도요, 야구장에서 꼿꼿하게 서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그런 대한민국 최장수 야구 감독. 여전히 직접 공을 던져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라도 타격 자세를 잡아주면서 붉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참 뭐라 그럴까요? 글도 아주 참 잘 쓰세요. 글이 무슨 꼭 명언 같아요. 1942년 교토 출생을 하셨고 59년에 제1교포 학생 야구단으로 선발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쭉 야구를 하셨는데 1964년에 한국에 영주 귀국을 해서 68년에 선수 은퇴를 했고 69년도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생은 순간이다. 이 책은요 2023년도에 나온 책인데 2022년도에서 23년 김성근 감독과 나눈 그런 긴 시간의 대면 및 전화 인터뷰와 신문, 방송 등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 기사를 토대로 편집자가 초고를 만들고 감독의 기억을 되짚어 다시 수정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읽어보니까 역시 읽어보면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들어가며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나는 야구장으로 가는 길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사람이다. 문제가 있으면 하루 종일 고민하고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다음날 야구장에 가서 내가 떠올린 아이디어가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야구장에 가는 길은 언제나 희망이었다. 오늘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설렘 속에서 야구장에 갔다. 그런데 일본에 있다 보니 갈수록 야구장에 가기가 싫어지는 것이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할 수 있는 것이 적었다. 그러다 보니 야구장에 가는데도 그 속에 설렘이나 기대 같은 건 없었다. 안 돼, 그래도 가야지, 이러면 안 된다.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하다가 결국은 왕정치 회장에게 더는 못하겠다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다. 이제 야구장에 가기가 싫어졌다는 내 말에 왕 회장은 퍽 놀라셨다. 그렇게 소프트뱅크에서 나와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JTBC에서 나를 데리러 온 것이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사실 처음에 섭외가 들어왔을 때는 거절했었다. 그래봤자 동네 야구 정도의 위시이겠거니 싶어서 내가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 대답하고 나서 방송을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선수들이 아주 진지하게 야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에 가게 됐다라는 또 말씀이시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여전히 나도 운동장에 서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진다. 경기 중에 왜 이 말을 안 했지? 선수 왜 안 바꿨지? 왜 진작 저걸 가르쳐 놓았지? 가르쳐 놓지 않았지? 평생 그렇게 물었고 내 안에서 답을 찾았다. 죽을 때 무엇 하나라도 남기려면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야구를 하며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 항상 왜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 타협하고 후퇴하지 마라. 시선은 늘 아래로, 시선은 늘 앞으로, 그리고 미래로. 젊은이들을 비롯해
세상살이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야구를 하며 살아간다. 이분은 아주 참 공 하나에 담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구나 인생이나 한시도 멈춰 있는 순간이 없다. 순간순간의 움직임을 포착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은 똑같다. 강물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흘러가는 강물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사실 전부 다르다. 수질이 다르든 온도가 다르든 순간순간 모두 다른 강물이 흐르고 있다. 단 1mm라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손을 뻗어야 물고기 한 마리라도 낚아챌 수 있듯이 우리 삶의 움직임에도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생에 나타나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인생이란 결국 순간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오늘, 내일 마주치는 순간들, 매 순간의 한 결정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 인생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분도 이제 우리가 뭐 매일매일 이런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순간을 그냥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서 그 우울한 걸 오랫동안 가져가면 그 슬럼프에 길게 빠지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이분도 잠깐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나타나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어떻게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1962년 1월 나는 처음으로 가슴에 코리아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얻고 마운드에 발을 디뎠다. 1961년 한국으로 건너와 교통부에 입단하자마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그해 12월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참가를 위해 자유중국으로 향하면서였다. 당시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는 한국, 일본, 필리핀, 자유중국 4나라가 참가했다. 나는 일본과의 2경기에 모두 등판했고 첫날은 선발투수로, 둘째 날은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2경기 모두 치고 말았지만 나는 선발로 출전한 경기에서는 7회까지 단 2개의 안타만 허용했고 구원투수로 나간 경기에서는 무실점을 해내며 제법 호투했다. 국내의 야구인들에게도 꽤나 호평을 받았다. 그게 내 선수로서의 정성기의 시작이었다. 어머니에게도 신이 나서 장문의 편지를 써 보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던 시기였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왼팔이 아프기 시작했다. 팔꿈치에서 시작된 통증이 왼쪽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스포츠 의학이 발달한 지금 같았다면 쉽게 해결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는 트레이닝, 코치는커녕 통증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아프면 화끈거리면 약을 바르고 경기에 나갔고 아이싱을 하는 대신 뜨겁게 달군 돌로 찜질을 했다. 방법을 완전히 잘못한 것이다. 한번 나빠진 팔 상태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1966년을 끝으로 나는 완전히 투수 생활을 접어했다. 그랬었군요. 결국 내 선수 생활은 그로부터 4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짧은 정성기였다. 처음에는 앞길이 막막했다. 야구를 하러 한국에 왔는데 야구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속팀이었던 기업은행 본사로 들어가 도장을 찍으라는 곳에 도장을 찍는 정도가 전부였다. 함께 일하는 은행원들도 김성근은 쪽발이라서 한국말을 못한다며 수근거리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렸다. 야구를 위해 살고 야구를 하다가 죽자고 결심했는데 여기서 끝날 리 없다고 생각했다. 내게 은행은 오래 있을 곳이 아니었다. 기회는 기다리다 보면 그 속에서 올 수도 있고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 절망에 빠지거나 불안에 떨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나는 은행에 다니면서도 매일 뛰며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마 이 당시
야구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기업은행 거기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좀 상심이 크셨겠어요. 그런데도 그 상심 속에 머무르지 않고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 나름대로. 근데요, 거짓말처럼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참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나의 의식 속에서 그 기회는 사실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은행 감사였던 이창규 씨가 내게 자신의 무교인 마산상고 야구부의 감독을 맡아달라며 나를 기업은행 마산 지점으로 발령을 해준 것이다. 그 덕분에 나는 기업은행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마산상고 감독으로 다시 야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천만 다행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기회란 흐름 속에 앉아있다 보면 언젠가 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는 그런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아니, 기회라기보다는 마치 순례처럼 내게 찾아온 인들이었다. 매일매일의 순간을 그렇게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을 핑계거리로 삼지 않았다. 내일이 있으니 오늘은 어떻게든 괜찮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일이 와 있는 삶을 살고자 했다. 사인할 때 꼭 쓰는 나의 자유명 일구 그러한 의식에서 나온 말이다. 일구이무란 공 하나에 다문 없다란 뜻이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참 공 하나에 담은 없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저도 좀 저도 물론 슬럼프에 빠질 때도 저도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몰라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데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정성을 들이려고 하죠. 저도 꽤나 나이가 좀 있거든요. 뒤늦게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 전혀 저는 유튜브로 수익 내지 못합니다. 구독자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저 자신한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잠깐이라도 책 소개 하는 게 또 좋기도 하고요. 저도 나름대로 조그마한 부엌거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부엌거리래 얼마 안 돼요. 하루에 한 3시간? 2시간? 얼마 안 되지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집안일 하면서 이렇게 채널 3개를 하고 있는데 3개 몽땅 다 수입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허탈하긴 해요. 에너지 쏟으면서 영상 만들고 올리는 건데 없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다른 채널로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라오스에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서 마음 조금 하지만 힘을 내어서 입을 맞은 대로 준비하면서 김성근 저자의 말대로 늘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드신 분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